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본술. 오늘도 송원재 KNN 부산방송 방송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실 뭐 웃을기가 참 그런 날이긴 한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방금 막 그 공수처법 예. 개정안이 지금 통과됐습니다. 예. 통과돼서 이게 어제 필리버스터가 자정에 끝났죠. 자정에 끝나고 오늘 2시에 본회의 열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그 국민의힘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없애버렸죠. 예. 없애버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오늘 조금 전에 통과된 법 중에 하나가 이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을 하는데 네. 그전에는 자격 요건 중에서 재판 경력 네. 또 조사 수사 경력이 있어야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판사나 검사를 거쳐야지 되는 건데 예. 그걸 다 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법고시 합격해서 처음부터 변호사만 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민변에 많아요. 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민변 출신들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해서 그 민변이 공수처를 장악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고위공직자들 그 비위를 수사할 때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도 다 넘겨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넘겨받아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 뭐 야당 거는 막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건 수사 안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 그것도 10년에서 7년으로 그렇죠. 예, 예. 변호사 예. 경력도 완화시켰죠. 그거 예. 다 민변용이에요, 민변용. 예. 그렇게 바뀐 법안 제대로 심사도 토론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 전혀 걸러지질 않았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 살아남아 있는 것은 이제 처장 인사 그 거쳐서 예. 저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임명이 되고 나면 이제 그 검사들 예. 지금 한 30명으로인가 전체 규모는 잡혀 있는데 네, 30몇 명이. 예. 예. 그 검사들을 임용하는 인사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 인사위원회에 야당이 2명이 들어갑니다. 예. 그 부분을은 이번에 고치지 못했어요. 그 허점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부분을 이제 야당이 물고 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거 사실은 뭐 신라 같은 아직 근데, 그런 부분입니다. 참. 예. 그것도 아마 저기 뭐 2명을 전체 인사위원회 7명 중에서 예. 2명이 야당이 추천해야 되는데 야당이 안 하면은 5명이니까는 그 구성 안 되니까 무효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마 가반수 넘었다고 그냥 밀어붙일 거예요.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아 정말 저 아나 모인입니다. 예, 어제 국회 분위기를 보면 그 야당이 전부 로텐도홀에 나와서 그 시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농성을. 예. 거기를 지나가면서 여당 의원들이 웃고 그러니까. 떠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용석 전 의원 그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정용석이가 우리를 살려준다 이런 식으로 놀리는 분위기, 네, 네. 독재를 즐기는 분위기. 강용석. 아니, 강용석. 네, 강용석이 뭐 저기 긴급 체포됐다고 그래서 시선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예. 아 그 우리의 엑스맨이다 뭐 이런 농담을 예. 막 하고 했죠. 그게 같은 같은 의원으로서 여야지만 예. 그건 할 태도가 아니고 두 번째 입법 독재를 하면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지금 뭐 즐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를 지금 야당이 아무 필요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야당은 그러니까 어제 어떤 신문에서 장식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야당 그냥 장식품이고 그리고 뭐 야당이 없으면은 그냥 그거는 공산 국가죠. 예. 공산 일당 국가인데 지금은 거의 뭐 야당의 존재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 야당의 태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물론 이 국회 실질납법 이것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를 못하죠. 표결하는 거. 그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 잘못하면 본인들 배지가 날아가요. 예. 이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어차피 이 문재인 정권 이 정권 교체하기 어려워집니다. 모든 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같은 거 다 감춰질 거고 이게 정권 옹이 기간으로 되면은 이 정권 교체가 어려워지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상황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국회 선진화법은 지금 거의 무력화됐습니다. 다수당 180석 이상을 5분의 3 이상을 거의 막 확보했기 때문에 예. 안건 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무력화됐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됐으면 본인들도 이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이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 뭐 그런 모습은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략적으로 실패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네, 그러니까 국회 그 법사위를 못 받아내면서 그렇죠. 이 상임위를 모두 포기하자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 여당의 독주 체제를 두고 그것을 이제 비판해 가자라는 네, 거였는데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생각들이
아 정말 이제 여당이 독주를 하면 예.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뭐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노련한 무슨 타협점을 네, 네. 찾든지 뭔가 전략적인 뭔가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아직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오히려 뭐 무슨 사관이 이런 얘기로 해서 이 초점만 흐리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지금 대여 전략, 네. 이 원내에서의 전략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그렇죠. 내년 그 보궐선거를 앞둔 그 전략에서도 실패를 네. 했는데 지금 뭐 신임 발굴이는 모든 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패 부분을 이제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오늘 오전에 조영 원내대표가 이제 시민단체들 보수 쪽에 만나서 이제 반문재인 네. 조기 퇴진, 뭐 이전에 뭐 정부의 예. 네, 조기 퇴진을 위해서 네. 전체 야권이 연대하자 이랬는데 시간을 봐가면서 마지막 방법으로는 전부 배지를 떼겠다, 예. 총사퇴하겠다 예.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수뿐만이 아니라 중도에 우리 또 뭐 젊은 청년층까지 모두를 이 어떤 투쟁, 장애 투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게 숙제로 좀 남아 있어 보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유원직 총사퇴 예.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지금 시점도 충분히 그 가능한 카드라고 봅니다. 카드라고 보는 것이 지금 야당이 존재가 없거든요. 존재가 거의 다 상실한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업 끌려가고 장애투쟁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되는 이런 시점에 장애투쟁도 어렵고 하면은 그 결의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유원직 총사퇴를 103명이 일제히 사퇴서를 내고 물론 사퇴서 낸다고 사퇴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회기 중에는 표결해야 되고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뭐 국회의원 아니다 하고 세비 소송도 안 하고 세비 소송하면 뭐 그 거부하고 뭐 통장도 그쪽으로 오면 뭐 차라리 기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기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결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결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에 이제 좀 각오를 전혀 달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거의 뭐 해임 쪽으로 분위기는 가는 거 아닙니까? 네. 해임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해임에 이어서 이제 공수처가 탄생을 하게 될 텐데. 예, 딱 이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선거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예. 이제 뭐 사실 비대위도 큰 의미도 없어요. 선대위 만들어지고 나면. 그렇죠. 이런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야당이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의 그 분노가 지금 임계점에 와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강력한 이 저항 수단을 발휘할 때가 됐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 지금 뭐 사과를 연기하느니 내용을 바꾸느니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때가 전혀 아니다라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 유원직 총사퇴 이런 거 안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진짜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당을 해체를 해서 이 상황에서 뭐 해체 모여를 한번 하든지 어쨌든 뭔가 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전부 다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어지고 이것은 뭐 현실성이 거의 그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런 결기라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이것을 다시 줄자로 다루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은 지금 해임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답정 너 징계위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해. 그 징계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오후 2시에 속결을 했는데 다시 정회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윤석열 쪽에서 4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1명만 놔두고 5명 지금 하고 있죠. 신성식 그 대검 그 반부패 강력부장이죠. 어차피 대검에 참모니까 물론 추미애 사단에 가깝다고 해도 거기만 제외하고 이용구 차관, 신재철 그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종 그 위원장으로 됐죠. 정한종 예대 교수, 또 안진 그 전남대 교수 이 4사람에 대해서 이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 다시 정회를 했어요. 근데 그 어차피 이게 오늘 중으로 결론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이 인적이 오늘 그 징계위원회 명단이 오늘 딱 갔잖아요. 딱 가는 거 보고 이거는 뭐 각본이구나. 징계위원이 이러니까 발표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네. 어제까지도 징계위원장 누구 해야 될지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까지만 해도 안진 네. 전남대 교수 만나러 저 법무부 검찰과장이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정 안 되면 이용구가 다시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거는 문재인이 뭐 안 한다고 하시는 그것까지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피 신청을 했는데 지금 5명으로 꾸려놓은 게 기피 신청을 했는데 윤석열 측에서 4명 한 것도 재밌어요. 네. 신성식도 사실은 그 아시다시피 그 채널A 사건 그래서 KBS 예, 그 한동훈 예. 관련 오보 제보자. 예예 그 순천 고등학교 출신으로 그렇죠. 네.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우리 대검 19군데 네. 그래도 그렇게. 신성식은 빼자. 그리고 5명이 저 심사위원인데 네. 징계위원인데 5명 다 기피하면 그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기피 신청했는데 이 어차피 작정하고 나왔어요. 이 지금 5명을. 네, 네. 기피 신청 안 받아들일 거고요. 네. 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어차피 짜놓은 그거고. 예외로. 예, 지금 다들 이제 절차상을 나름은 지켜보겠다라고 예.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논란과 있겠지만 예. 지금은 어차피 지금 요 끝나면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법적 소송으로. 네, 네. 그 소송에서 걸려야 할 건 어마어마한 내용들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 다 네. 위법 부당하다는 거니까 네. 이런 정도는 밀고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크게 또 논의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저는 이 아까 이 명단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10시 반에 시작해서 40분 만에 정회를 하고 그리고 이 기피 신청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거 그 보이콧하는 거 아니냐 징계위원회를.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방송도 들었는데 일단 보이콧까지는 아직은 안 갔고 지금은 계속 기피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해서 이 징계위원회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답은 정해져 있고 양쪽 다 네. 법적인 싸움을 대비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 그 윤석열 총장은 어제 그 마지막 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말자. 그걸 가지고 좀 해석하기를 오늘 징계위원회에 잘 대처해서 잘 해결하도록 해법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거꾸로 어차피 이렇게 강행하는 이상은 이건 해임이다. 해임을 이게 각오하고 해임은 각오하고 당당하게 문제의 절차의 문제나 내용의 문제를 거론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밝혀내고 그 이후에 그 법적인 싸움으로 계속해 가는 이런 방법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또 윤석열 총장이 또 그런 말도 했다고 해요. 예. 아무리 그 상대 쪽에서 법무부 쪽에서 위법을 자행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주어진 형식과 절차를 지키자 이렇게 했다는데 그 이야기는 곧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겠죠. 예,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막 해도 답정 너를 해도 끝까지 가는데 끝까지 가는 이유가 이것을 기록을 다 남겨서 아마 나중에 직권남용죄로 예. 수사를 하기 위한. 직권 남용은 뭐 윤석열 총장이 가장 많이 아는 분야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그때 뭐 최순실 게이트 수사할 때도 예. 직권남용 많이. 전부 직권 남용인 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아주 답정너 상황의 징계위, 이 징계위라도 그대로 좀 계속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것, 깊이 신청하고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결국은 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기 위한 그런 저 절차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한중 지금 위원장이 이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부분을 다 들어주고 절차는 다 거치게 되겠지만 이 지금 뭐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요. 지금 받아들여서 다시 이거 저 징계위를 꾸리기도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동안 과정을 보면. 그렇겠네요. 예. 그다음 내용도 지금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 절차를 추미애 장관 측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도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원한다면 변호인 측에서 원한다면 다 얘기도 들어주고 절차는 거치겠지만 뭐 꾸물거릴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어차피 결론 나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 해임되고 하면은 정치권에 들어오는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뭐 가볍게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네, 야권 연대의 네. 움직임과 같이 그 내년 보궐선거에 뭐 한동훈 검사장 출마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말도 안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내면 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윤석열 총장의 뭐 정치적인 행보가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은 야권 전체로서는 뭐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각종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뭐 30%대로 떨어졌죠. 예. 아마 조만간 20%대로까지 또 갈지도 모르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야당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렇게 반사 이익을 충분히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대권에 나가는 문제를 놓고도 서로 지금 갑론을박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 김종인이 이렇게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가오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니까는 그 말 한마디로 다시 양쪽으로 쫙 찬반으로 쫙 갈라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원내 전략도 김종인 위원장 생각대로 안 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전혀 결기도 보여주지 못하고, 여당의 독주를 하도록 두고 그 이제 응징하는 방법을 찾자라는 게 김종인의 전략이었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내년 재보궐선거나 대선을 앞두고 그 선거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김종인 위원장은 기존 당내 후보들을 상당히 많이 폄하하지 않았습니까? 폄하할 때 처음에는 다들 이해를 한 것이 새로운 후보를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깨놓고 보니까 새로운 얼굴 영입하는 데는 모두 실패했지 않습니까? 시도를 했는지조차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죠. 가서 뭐 몇 번 만나기도 했고 뭐 하긴 하는데 전혀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윤석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게감 있게 올 줄 몰랐다. 모든 게 뒤틀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신의 전략적인 실패 두 가지는 인정을 하고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몫을 하고 이제는 선대위도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나올 테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야권 전체 연대하는 뭐 원탁 회의 형태가 됐든 또 뭐 반문재인 연대가 됐든 그런 선대위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옮겨주는데 동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김종인 스타일 같으면 선대위 구성도 미적미적거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공수처법 그 통과가 됐고, 그러면 이제 뭐 속초 축구를 나가겠죠. 뭐 내년 초에 출범시킨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윤석열 해임 수순으로 가고 이러면은 상당히 이 전국이 완전히 주도권이, 일단은 그 여론은 뭐 윤석열의 개인적으로 지지율은 오를지 몰라도 모든 주도권은 지금 다시 청와대 쪽에서 가져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야당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야당이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기자시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취재를 해서 다음 주에는 그 문제를, 야당 문제를 정말 야당이 정말 이거 해산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해체 모여를 하고 차라리 윤석열 빨리 들어와서 해체 모여를 하고 윤석열 중심으로 갈 사람은 가고, 또 윤석열과 도저히 못하겠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막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따로 가고 하든지, 아니면은 103명이 일괄 그 국회의원 총사퇴를 정말 한번 하든지, 그런 방향을 다음 주에는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뭐 송은재 TV는 한번 안 해주시면 우리 송은재 TV 정말 그 송은재 TV 제가 이제 매일 들어가서 보는데 상당히 너무 또 이렇게 다양합니다. 주제도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지도가 없어서 우리 송은재 국장께서 인지도가 물론 부산에서는 인지도가 높지만 부산 방송이 오래 계셔가지고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지 그 구독자 수도 팍팍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구독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극권의 혼술 때문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